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간이나 창밖이 훤히 보이는 카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며 사연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이제 곧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젠 정말 이곳에서 전 남편과의 일을 마지막으로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기가 막힌 이혼 이야기 함께 하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9년이 되었고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저에겐 축복과도 같은 존재였죠. 9년이란 세월 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과도 같다고 느껴지더군요. 23살,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군대를 전역을 하자마자 운 좋게 취업이 되었고, 어리고 사랑에 미쳐있던 저는 남편과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직 세상과 남자를 모르는 어린 딸과 한 가정을 책임지기엔 어렸던 아들이 서로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은 부모님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과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저의 결혼을 반대하셨고 저흰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죠. 결국 시댁에서는 저희의 고집에 백기를 드셨고 친정에서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눈이 멀어버렸던 저는 부모 형제를 등지고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고 결국 부모님과 언니 오빠는 결혼식에는 참석해 주었지만 그 뒤론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지냈습니다. 시댁에선 저희를 도와줄 능력이 되지 않았고 저흰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오롯이 저희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열심히도 살았네요. 23살, 그 어린 나이에 친구도 멀리하고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돈만 벌었어요. 그렇게 6년. 이를 악물고 힘을 합쳐 열심히 산 결과 저희에겐 저희 명의의 집이 생겼고 그 집에서 보내는 첫날 밤에 저와 남편은 그간의 세월을 돌아보며 서로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나 같은 놈한테 시집와서 남들 다 놀 때 일만 죽어라 일만 한다고 고생만 했네. 이제 집도 생겼으니 당신은 조금 쉬어. 나만 고생했어? 당신도 같이 죽어라 이래놓고선. 기억나? 우리 왜 결혼해서 원룸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30살 되기 전에 꼭 우리 집 갖자고 했었잖아. 그 꿈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당연히 기억하지. 와, 그땐 정말 꿈만 같았는데 결국 이뤘어. 그것도 1년이나 빨리 말이야. 당신 덕이야. 당신이 함께 힘내줘서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살 수 있었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 당신 쉬면서 임신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임신? 하긴 더 늦어지면 더 힘들겠지? 그럼 이제부턴 마음 편하게 지내면서 몸부터 좀 만들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곳도 다니면서 말이야. 열심히 살다 보니 29살의 나이가 되었고 조금 여유로워진 생활에 저흰 임신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될 것만 같았던 임신은 쉽지 않았고 계속되는 실패에 처음엔 괜찮다고 서로를 위로하던 말들도 점차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만 갔고 어느새 한 줄뿐인 테스트기를 보곤 말 한마디도 없이 다음 배란일이 언제인지 달력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그런 저희의 모습을 자각했을 땐 이미 남편과 저는 기계와도 같은 의무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임신이란 열심히만 하면 뭐든 다 이뤄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남편과 저의 신념을 그야말로 산산조각을 내는 것이었고 그랬기에 거듭되는 실패에 더 큰 좌절과 함께 지쳐가게 되었죠.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오랜만에 화장대에 앉아 거울을 가만히 보는데 30살도 되지 않은 파릇해야 하는 여자가 아닌 40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암울한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든 여자가 앉아있더군요. 안쓰럽더군요.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으면 제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는 동안 거울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없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때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러려고 그렇게 이를 꽉 깨물고 죽어라 열심히만 살았나 하고요. 저요, 결혼하고 그 세월 동안 봄에 피는 꽃도 여름에 우거지는 그늘에서 쉬어본 적도, 가을에 예쁘게 물든 단풍잎을 맞아본 적도, 겨울에 내리는 첫눈을 넋놓고 바라본 적도 없이 참 열심히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여유도 틈도 없이 정직하고 열심히 산 결과가 세상 풍파를 다 맞은 모습이라니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 순간 그간 한 번도 느낀 적 없던 온갖 감정들이 몰려오며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나간 세월이 후회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제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어느새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한 남편이 다가오더군요. 여보, 울어?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그게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웬 늙은 아줌마 한 명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서글퍼지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 얼마나 대단하게 살 거라고 흘러가는 시간도 지나가는 계절도 즐기기는커녕 느낄 새도 없이 다 보내버렸는지. 당신은 아깝지 않아? 나만 이렇게 서글프고 아까운 거야? 말을 마친 저는 목을 놓아 울어버렸고 그런 저를 남편이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 우리 다 내려놓고 우리만을 위해서 살자. 아기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만하고 그냥 우리만 생각하면서 지내자. 평소에 저였다면 아니라고 괜찮다며 다시 잘 준비해보자고 했을 텐데 그때 전 많이 지쳐 있었고 더는 힘을 낼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아 남편에게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2달 뒤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갔더니 임신 4주차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행복감과 기쁨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남편 역시 눈물까지 흘리며 행복해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서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할 것만 같던 행복도 오래가지 않더군요. 전 입덧이 다른 사람보다 심한 편이었는데 구역질이나 먹지 않으면 허기짐에 구역질이 나고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변기통을 안고 살아야만 했죠. 계속되는 입덧에 회사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동료들에게 민폐만 끼치게 되었어요. 결국 전 휴직을 하기로 했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입덧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는 못하고 토하는 생활이 반복되자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 힘든 날들을 견디며 지내고 있었죠. 전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갔고 이윽고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조차 보기 싫은 지경이 돼버리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 역시 저를 멀리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입덧으로 고생하는 저를 안쓰러워하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기만 해도 한숨을 쉬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전 남편의 다정스러운 눈빛을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고 투명스러운 눈빛과 함께 남편의 핀잔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 얼굴이 도대체 그게 뭐야? 로션은 안 바르는 거야? 푸석푸석해서는. 아무리 입덧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도 사람 몰골이 그게 뭐야? 그거 알아? 당신 보고 있으면 내가 다 서글퍼진다고. 이런 식의 핀잔은 말끝마다 이어졌고 다른 것도 아닌 임신 때문에 혼자 고생하는 저에게 이런 언행으로 대하는 남편을 보며 섭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 역시 회사 생활로 많이 힘들어서 그럴 거라며 이해해주며 남편과 싸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사실 싸울 힘도 없긴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난스럽게 입덧이 심한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생전 좋아하지도 않았던 요거트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눈물이 다 나려고 해 전 배달 어플을 이용해 요거트를 시켜 먹게 되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토록 눈물나게 먹고 싶었던 요거트를 한 입 먹는 순간 속이 마구 울렁이기 시작하는데 참아보려 해도 도저히 참아지지 않았고 그대로 전 화장실로 뛰어가 또다시 다 개워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개워내고 나오니
미간을 잔뜩 찌푸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진짜. 그렇게 다 토해낼 거면 차라리 굶어. 돈 아깝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말을 듣는데 전 그야말로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내가 일부러 토해. 내가 토하고 싶어서 토하냐고. 나도 그냥 맛있게 먹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당신 이런 내 심정을 알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기분이야. 비포장도로를 끊임없이 달리는 차 안에 갇힌 기분이라고. 저 역시 그 당시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이었기에 남편의 모진 말들을 참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는데 갑자기 배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배를 잡고 소리를 지르며 고꾸라졌고 놀란 남편은 저를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아기만 무사하기를 빌고 또 빌었고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해본 결과 천만다행으로 아기는 무사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몸이 너무 약해져서 병원에서 며칠 안정을 취하며 경과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대로 전 입원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편히 지내라며 1인실을 잡아주었죠. 그렇게 전 병실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은 오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많이 지쳐있던 터라 눈꺼풀조차 무겁게 느껴져 눈을 뜨고 있기도 힘이 들었거든요. 한참을 잠들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는데 병실로 남편이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고 숨죽여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내심 남편이 최근에 말은 모질게 했지만 아직 절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놀랐을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괜찮다는 말로 남편을 달래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믿지 못할 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뇨. 저와 남편이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그동안 함께한 고생이 얼만데 이제서야 임신도 하고 살만해졌는데 이제와 저 말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더군요. 내가 이런 마음 품는 것 자체가 여보한텐 너무나도 큰 상처이고 배신인 걸 너무 잘 알지만 이미 그 여자한테 가버린 마음이 너무 커서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 나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천벌받을 거야 정말. 말을 마친 남편은 계속해서 울고 있었고 전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남편의 손을 있는 힘껏 잡아버렸어요. 저의 행동에 제가 잠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고 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제가 들은 것이 진실인지 되물어 보았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니. 당신 이게 다 정말이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쏟아내는 저의 물음에 남편은 눈물을 떨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 사실이야. 당신한텐 정말 미안한데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남편의 눈물겨운 고백을 듣고 있는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게 정막만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도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하고 싶길래 당신 입으로 다 밝힌 거야? 그게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사람이랑 살고 싶어. 나 이제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울고 있었고 전 피해자라도 되는 양 우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울지도 마. 난 지금 당신 우는 꼴도 역겨워서 죽을 것만 같으니까 울지도 말라고. 뭐?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다고? 지금 그런 말을 나한테 하면서 울고 싶어?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울긴 왜 울어? 결혼 생활 내내 저의 이런 모습을 본 적 없었던 남편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전 벙어리가 되어버린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절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놈아, 이혼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뱃속 아기는? 나는 둘째치고 뱃속의 아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냐고.
저의 절규는 계속되었고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남편의 눈빛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 직감적으로 상간녀라는 것을 알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죽는 꼴을 보기 싫다면 당장 전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망설이는 듯 하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스피커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자기야, 놀라지 마. 나 임신했어. 테스트기가 두드리길래 병원에 가보니까 임신이래. 나 너무 좋아서 눈물이 다 나는 거 있지? 어쨌든 나 지금 집인데 빨리 좀 와줘. 상간녀는 울고 있더군요. 환희에 찬 기쁨의 눈물을요. 상간녀의 임신 소식이 병실을 가득 메우고 남편의 얼굴엔 순간이었지만 화색이 돌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표정이 굳어져 갔고 상간녀의 빨리 와달라는 말과 함께 전화는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찾아온 정막.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피기 바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라고요. 여보, 나 잠시만 나갔다 올게. 진짜 아주 잠시면 돼. 조심스러운 말과는 달리 행동은 재빨랐고 빠르게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 눈을 떴을 땐 혼자였고 제가 일어난 것을 확인한 간호사분이 담당 의사 선생님을 불러오시더군요. 산모님,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그 걱정스러운 눈빛과 물음들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전 괜찮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울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아기는 무사했고 전 이 모든 상황들을 저와 함께 해준 아기를 지키기로 했어요. 물론 저 혼자서요. 남편과의 이혼은 피할 수도 피할 마음도 없었기에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어요.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흥신소를 통해 상간녀를 알아보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꽁꽁 숨기고 있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고 상간녀에 대해 알려주더라고요. 상간녀는 남편이 군대 가기 전 잠시 다녔던 대학에 함께 다니던 친구였는데 얼굴도 예쁜데 집도 부자여서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들었던 것이 떠오르며 그 여자가 상간녀였음을 깨달았죠. 대학 졸업도 하지 못한 남편이 왜 대학 모임까지 나가게 된 것은 모르겠으나 알아본 바론 두 사람은 대학 동창회 모임에서 다시 재회해 그날 이후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그 만남의 시점이 제가 임신한 직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과 상간녀는 이미 살림도 차린 상황이었는데 그 집은 상간녀가 마련한 집으로 그야말로 저만 물러나준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분위기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상간녀와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며 회사까지 그만둔 상태였고 그런 남편에게 상간녀는 투자를 해주어 현재 남편은 돈 걱정 없이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죠. 그쯤 되니 궁금해지더군요. 상간녀에게 향하는 남편의 마음은 연심인지 욕심인지. 그것이 뭐든지 간에 저의 비참한 마음은 같았고 그럴수록 저는 더욱 강해졌어요. 태어난 지가 언제인데 얼굴도 비추지 않던 남편은 웬일인지 다 늦은 밤에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남편의 표정, 숨소리, 손짓, 발짓.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윽고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자는 마당에 여보 소리는 잘도 한다. 내가 아직 당신한테 여보이긴 해? 그렇게 비꼬지 마. 나 마지막까지 당신이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참, 그러면 지금 내가 웃어야 해? 당신 마음 편해지라고 미친년처럼 하하호호 웃어줘야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나는 그저 좀 더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말이었어. 당신 보니까 내 욕심이 과했네.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 이혼만 해주면 이 집을 포함해서
그동안 모은 재산은 당신 다 줄게. 이거 말고 그 사람이 당신한테 따로 위자료도 두둑하게 챙겨준다니까 제발 이혼만 해줘. 그래, 하자 이혼. 얼마나 줄지 기대할게. 그런데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당신은 우리 아기는 안 궁금해? 그 충격을 받고 무사한지, 무사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낳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아? 전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고 남편은 저의 물음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무사하단 이야긴 병원에 전화해서 들었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궁금해하면 뭐해? 내가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잘 생각해서 알아서 결정하겠지. 잘 생각해서 잘 결정해. 그게 어떤 결정이든 난 당신 의견 존중하고 응원하니까. 똥 같은 소리를 참도 정성껏 짓거리고 있더군요. 전 그런 남편에게 상간녀 소송도 진행 중이니 그런 줄 알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더는 그 면상을 보고 있기도 힘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 우리의 젊은 날을 갈아샀던 집과 남편이 상간녀에게 받아온 3억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까지 따로 받을 수 있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전 계획했던 대로 상간녀의 본가로 찾아가 상간녀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조사를 통해 알아본 바론 상간녀의 부모님은 전 남편이 유부남이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받을 거 다 받아낸 저는 상간녀가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그 부모님께 다 알릴 계획이었던 거죠. 예상대로 저의 폭로에 상간녀의 아버지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지만 비교적 상간녀의 어머니는 차분한 것으로 보아 대충 알고 있었던 눈치 같더라고요. 누구신데 우리 딸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건지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지금 따님이 만나고 있는 남자의 본처입니다. 정확히는 전부인 되겠네요. 오늘 이혼 확정이 났거든요. 네? 이혼이라니? 그럼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단 말입니까? 우리 딸을 속였던 건가요? 아니요. 따님을 속인 것이 아니라 따님과 제 남편이었던 작자가 서로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물러나게 되었고요. 제 딸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났단 말입니까? 아니, 그럴 리가. 혹시 집을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가 있긴 합니다만 딸이 임신해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 유부남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처녀를 임신시키겠습니까? 전 끝까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상간녀의 아버지에게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찍힌 사진을 내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님 맞습니다. 참고로 제 뱃속에도 아기가 자라고 있는데 그것도 따님이 다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참 웃기는 상황 아닌가요? 조강지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버려도 상간녀 뱃속에 있는 아기는 지키겠다는 그 꼴이요. 그러니 제가 어쩌겠어요? 물러서 줘야죠. 에휴,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원하는 게 있을 텐데요. 그저 부모님께서도 자기 딸이 밖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그 짓거리 덕분에 제 가정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아, 굳이 원하는 게 있다면 따님을 좀 꾸짖어 주시면 좋을 것도 같네요. 자기네들끼리야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사랑이네 뭐네 곱게들 포장하지만 엄연히 죄잖아요, 불륜이라는 게. 그러면 따님 교육 제대로 해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고 제가 현관문을 나오는데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간녀의 아버지가 상간녀의 어머니를 쥐잡듯 잡으며 당장 상간녀를 부르라고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전 이사할 예정이라 중요한 짐을 따로 추리고 있었고 상간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전 남편이 역정을 내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너 진짜 미쳤어? 돈은 다 받아 처먹고 뭐? 그 집을 찾아가? 네가 제정신이야? 이딴 식으로 행동할 거였으면 돈은 왜 받아갔어? 돈은 돈이고 이건 다른 문제지. 그 부모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하나뿐인 외동딸이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래야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하지.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군말 없이 이혼해줬는데 이 정도도 하면 안 돼? 너 때문에 지금 그 사람 아빠한테 붙잡혀서 질질 끌려갔어. 어쩔 거야? 어쩌긴 뭘 어째. 눈물이라도 흘려줘? 그거 참 안 됐다고 위로라도 해줄까? 그런 걸 원하니? 진짜 너 하여튼 오늘 일 때문에 그 사람 뱃속에 있는 아기라도 잘못됐다간 가만 안 있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전 남편은 악에 바친 듯 이를 꽉 깨물며 저에게 말했고 그런 전 남편의 모든 것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어느새 꽤 나온 저의 배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안 보여? 내 배는 안 보이냐고. 이 아기도 당신 아기야. 당신은 정말 이 아기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저는 전 남편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전 남편은 그런 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고 전 참지 못하고 전 남편의 뺨을 내리쳐버렸어요. 썩 꺼져. 빨리 꺼지라고. 앞으론 2번 다시 그 어떤 일로도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는 날엔 당신하고 그 여자 얼굴 온 세상이 알도록 인터넷에도 다 퍼뜨려버릴 테니까. 알겠어? 제 말에 남편은 저를 한번 흘겨보곤 나가버렸고 그 후론 전 남편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삿날 아침이 되었고 제 소식을 어떻게 안 것인지 그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엄마와 언니 그리고 오빠까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저를 본 엄마는 저의 등짝을 때리며 우셨고 그런 엄마를 언니와 오빠는 말려주며 그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거사,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게 그렇게 말렸거늘 고작 이런 꼴이나 당하려고 이런 꼴이나 보이려고 가족들 다 버리고 나갔던 거야? 엄마, 그러지 마. 막내 임신 중이라잖아. 배 안 보여? 그래 엄마, 진정 좀 해. 몇 년 만에 보는 건데 애를 때리긴 왜 때려? 9년 만에 듣는 가족들의 목소리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많은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지만 가장 큰 감정은 당연히 미안함이었어요. 그렇게 가족 마음의 못을 박았으면 잘 살기라도 했어야 했는데 9년 만에 보인 꼴이 그런 꼴이라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저희 가족은 감격스러운 재회는 잠시 미루고 이사를 서두르기로 했어요. 이삿짐 직원분들이 오셔서 저는 재회의 기쁨과 슬픔에 젖어 있을 틈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부른 배를 부여잡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육설과 함께 전 시모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내 아들 앞날을 망쳐놓고 무사할 줄 알았어? 이러면서 제 머리채를 잡는데 그 순간 빈혈기가 돌며 별이 다 보이더라고요. 전 시모의 흥분은 극에 달해 있었고 저에 대한 원망과 함께 욕설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 네가 그 집 찾아가서 다 말하는 바람에 내 며느리도 내 아들도 그 집에서 쫓겨나 버렸다고. 그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네 년이 다 책임져. 다 책임지라고. 그 뒤로도 전 시모는 끊임없이 하소연과 함께 원망들을 쏟아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든 사실을 안 상간녀의 집에서는 상간녀에게 해주던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고 2사람이 살고 있던 집마저 뺏어버렸다고 하더군요. 한순간에 거지 신세가 된 2사람이 집으로 찾아가 빌어봤지만 상간녀의 집에선 2사람이 헤어지지 않는 이상 상간녀 역시 없는 자식으로 여기고 살 것이라는 답만 돌아왔고 상간녀는 하는 수 없이 전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평생 고생이라곤 모르고 산 상간녀가 전 시댁의 환경에서 산다는 건 고역과도 같은 일일 테죠. 그렇게 한참을 쏟아내던 전 시모는 급기야 저에게 돈 타령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다 이렇게 만들었으니 네가 다 책임져. 돈이라도 내놓으라니 말이야. 네가 받아간 거 다 내놔. 그 순간 잠시 이삿짐 차에 갔던 식구들이 돌아오고 저의 모습을 발견한 엄마가 달려와 전 시모의 손을 낚아채 있는 힘껏 밀어버렸어요. 이 여편네가 감히 누구 머리채를 잡아? 정신 나갔어? 어디서 내 딸 머리를?
그것도 임산부를. 네가 제정신이야? 당연히 이삿짐 센터 직원인 줄 알았던 엄마의 등장에 전시모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그랬겠죠. 한평생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다며 저를 알게 모르게 무시했던 전시모였는데 이렇게 든든한 가족의 등장에 당황스러울 법도 했겠죠. 전시모는 바닥에 고꾸라진 채로 우리 가족을 차례로 훑고 있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언니가 자신의 직업이 경찰이라고 밝히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줌마, 한 번만 더 내 동생한테 욕하고 때리면 수갑 채워서 체포할 테니 각오하세요. 참고로 그렇게 잡혀가시면 합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언니의 말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전시모는 끝까지 돈 타령을 해대고 있었고 전 무슨 돈이냐며 물었죠. 다신 오지 않을 테니 돈 내놔. 돈만 주면 오라고 해도 안 올 테니. 무슨 돈을 달라고 이 난리세요? 그걸 몰라서 물어? 이 집 팔았으면 돈이 있을 거 아니냐? 엄연히 그 돈에 내 아들 목도 있는데 왜 모른 척을 하니? 그거랑 이혼할 때 받아간 3억, 그것도 내놓거라. 정말 뱃속의 아기만 아니었다면 욕이라도 실컷 해주며 있는 힘껏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닌 위자료 내놓으란 말을 당당하게 하는 전시모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며 어이마저 없더군요. 아줌마, 잘 들어요. 그 돈은 내 뱃속에 있는 이 아기의 몫이자 내가 23살부터 이때까지 단 하루도, 단 1분도 제대로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날의 몫이자 하루아침에 배신당하고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내 마음의 상처에 대한 약값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한 푼도 줄 생각 따위 없어요. 정 그 돈이 탐나고 갖고 싶으면 소송을 거세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전시모에게 말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변호사인 오빠가 나서 제 변호를 자처하고 나서더군요. 참고로 제 동생 변호는 제가 맡도록 하죠. 마침 그 분야가 제 전문이라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 언제든 소송 걸고 싶으면 걸도록 하시죠. 애꿎은 제 동생 괴롭히지 말고 법으로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전시모는 꽤 많이 당황한 눈치이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견례도 없었고 결혼식에선 가족들을 따로 소개할 시간도 소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었기에 저희 가족들의 직업, 형편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 뒤론 연을 끊고 지내다시피 했으니 저희 친정이 꽤 산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전시모는 오빠의 말이 끝나자 당황한 눈초리로 가족들을 번갈아 살피기 시작하더군요. 경찰인 언니의 변호사인 오빠, 그리고 있어 보이는 엄마의 차림새까지. 찰나의 순간 가족들을 살핀 전시모는 갑자기 태세를 바꿔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내가 잠시 미쳤었구나. 내 아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부모가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 너도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 조금은 이해를 할 거다. 그러니 방금 전 내 행동은 네가 이해를 좀 해주렴. 그리고 이해하는 김에 내 아들도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여자가 작정하고 꼬시는데 남자가 어쩌겠어.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해하고 용서 좀 해주렴. 네가 용서만 해주면 내 아들도 다시 너한테 돌아올 거고 그렇게 두 사람 제외하게 되면 뱃속의 아기한테도 좋지 않겠어? 애를 생각해야지. 이 험한 세상에 애를 혼자 낳아서 어쩔 생각이니? 남들 다 있는 아빠, 우리 손주한테서 뺏을 생각은 아니지? 이때껏 한 번도 꺼내지 않던 손주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애원하는 꼴이 참 가증스럽기 그지없더군요. 엄마 역시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전 시모의 말에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시모를 질질 끌어다 내쫓아버렸고 저의 이사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미 사버린 집은 세를 주기로 했고 가족의 뜻에 따라 친정에서 지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출산날이 가까워졌고 입원을 했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계속 보며 그곳에서 출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을 하기 전 마지막 진료날,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상간녀와 전 남편이었어요. 그토록 화려하고 당당하던 상간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행색이 초라한 배불뚝이 여자가 전 남편과 옆에 자리하고 있더군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두 사람과 가까워졌고 저와 언니를 발견한 상간녀는 두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승리의 표정을 지으며 전 남편의 팔짱까지 급하게 끼고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아, 이런 질문 좀 그런가요? 하긴, 잘 지낼 턱이 없는데 질문이 좀 그랬죠? 방금 전까지 전 남편과 돈 때문에 다투는 소리를 다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저에게 아는 척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다 궁금하더군요. 그런데 그 애는 정말 낳아서 혼자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작 지우지. 이게 무슨 청승맞은 짓이에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그게 네가 나한테 할 말이야? 왜 화를 내고 난리래? 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양육비 이런 건 바라지도 말아요. 하긴 뜯어간 돈 많으니 양심이 있으면 양육비 달란 말은 못하겠지. 상간녀는 어떻게 해서든 제 속을 긁고 싶어 안달인 듯 했으나 전 도발에 더는 넘어가지 않았고 상간녀를 위아래로 훑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걱정이어서 굳이 반가워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인사까지 한 거야? 하긴 꼴을 보아하니 걱정이 되긴 하겠다. 양육비 줄 능력도 처지도 안 되니까 말이야. 나 양육비 달라는 말 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넣어두고 사랑으로 가진 애 잘 낳아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잘 키워봐. 난 댁들 덕분에 가족도 다시 만나 잘 지내고 돈도 많아서 양육비 걱정은 없거든. 제 말에 상간녀는 미간을 찌푸리는가 싶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대기 시작하더군요. 참 좋기도 하겠네요. 남편도 뺏겨서 애도 혼자 낳고 혼자 키워야 하는 마당에 좋다고 웃는 꼴이 참.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기도 하네요. 상간녀의 비아냥거림에 제가 반격을 하려는 순간 어느새 제 곁으로 온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두르며 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초영, 여기서 뭐 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처영이라니. 전 크게 당황을 했고 언니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것도 잠시 천연덕스럽게 선생님께 제보라고 하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언니의 설명을 들은 선생님은 제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을 하더군요. 아, 아직 소식 못 들으셨나 봅니다. 저 이 사람하고 결혼 약속했어요. 식은 아직이긴 한데 출산하고 몸 추스르는 대로 결혼식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원하신다면 청첩장 나오는 대로 보내줄 테니 와서 자리를 빛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언니 못지않게 선생님은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펼쳤고 선생님의 말에 이때껏 입 한 번 떼지 않고 있던 전 남편이 저를 향해 말을 하더군요. 여보, 이게 다 사실이야? 당신 이 남자랑 결혼했어? 혼인신고라도 한 거야? 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보라는 단어에 발끈한 상간녀는 제가 무어라 답할 새도 없이 전 남편을 쥐잡듯 잡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여보? 누구 보고 지금 여보라고 하는 거야? 상간녀의 말에 전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어떤 단어를 썼는지 자각한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아니 그게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은 아직도 저 여자하고 결혼한 사이라고 착각하는가 봐. 아니, 저 여자랑 다시 살고 싶기라도 한 거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실수라고 했잖아. 실수라고? 그래, 그건 실수라고 치자. 그런데 당신이 왜 저 여자가 결혼한 사실에 화를 내? 왜 간섭하냐고. 그건 나도 놀라서 그랬지.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진정 좀 하고 진료나 보러 가자. 예약 시간 다 됐어. 지금 내가 진료 보게 생겼어? 당신 같으면 이 기분에 진료가 보고 싶겠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거지꼴로 살고 있는데? 당신 하나 보고 다 버리고 와서 이렇게 사는 난 신경도 안 쓰면서 전부인이 재혼한 사실이 그렇게 신경 쓰여? 상간녀는 악을 쓰며 남편을 닥달했고 그런 상간녀의 말이 지긋지긋하다는 듯 전 남편은 짜증을 섞으며 답을 하더군요. 내가 당신한테 가족 버리고 나한테 와달라고 했어? 당신이 좋아서 다 버리고 나한테 와놓고 왜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지겹지도 않아? 무슨 일만 일어났다 하면 이 모양 이 꼴 타령하는 거? 나야말로 누구 때문에 그 좋은 회사까지 그만두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다 당신이 투자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두 사람은 급기야 언성까지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생님은 제 손을 진료실로 이끌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이만 들어가요. 이런 난장판은 뱃속의 아기한테 좋지 않아요. 얼른요. 그렇게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진료실 의자에 앉은 전 어리둥절했고 이내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셔 두 사람이 난동에 가까운 싸움을 하다 결국 병원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 만남을 마지막으로 전 다신 그 사람들을 만나기는커녕 소식조차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전 남편과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전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출산 이후 전 제 소중한 보물을 안겨주신 선생님께 보백받게 되었어요. 사실 병원에 처음 와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위로해준 그 선생님이 저의 담당 선생님이었고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그날부터 제가 신경이 쓰였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제가 불쌍했다고 했어요. 불쌍해서 눈길이 더 가고 마음이 더 쓰였다고요. 그래서 진료를 볼 때도 더욱 신경을 써주었고 제가 배가 심하게 뭉쳐 병원에 갑자기 왔다는 연락이라도 받을 때면 그게 언제든 어디에 있든 병원으로 뛰어와 제 진료를 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측은심에 제가 눈에 밟혔는데 그 측은심이 어느 날부턴 저를 지켜주고 싶고 제가 보고 싶어졌다며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마음을 고백해 오더군요. 지금 당장 대답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저한테 신경을 쓸 틈도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니깐요. 그냥 제가 곁에서 맴돌 테니 그것만 막지 말아주세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는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처음엔 그냥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에 대한 상처가 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염치가 없어서였어요. 애 딸린 이혼녀와 총각인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라니 거부할 염치조차도 없더군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저의 곁을 지키면서 제 아들조차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4년을 한결같이 저와 제 아들을 지켜준 선생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선생님은 저의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곧 저는 저와 아들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더니 전 남편과 상간녀 앞에서 저와 결혼한 사이라고 거짓말을 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그 결혼이 현실이 되었지 뭐예요? 남자친구의 말론 그때 자신의 마음을 확신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예비시댁에서도 저와 아들을 많이 아껴주세요. 처음 저의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들었을 땐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죠. 온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누구보다 기뻐하셨는데 그 여자가 이혼녀인 것도 모자라 갓난아기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 했지만 남자친구는 흔들리지 않았고 일단 얼굴이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를 만나러 나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를 처음 만난 날 저와 예비 시부모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헤어지는 순간에 제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사실 오늘 이 자리 나올 때까진 좋은 말로 설득해서 헤어지게 만들 생각이었어. 생각 있는 여자라면 헤어질 테니 말이야.
그럴 생각으로 나온 자리인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 우리 애가 왜 그렇게 매달렸는지 알 것 같네.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줘. 그렇게 잘 지내다가 우리 가족으로 와주면 더 좋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염치도 없어서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 알겠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저버리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연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누군가를 기다리며 사연을 쓰고 있다고. 그 기다리던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과 제 아들입니다. 저를 여기에 앉혀두곤 장난감을 사러 간다고 나간 두 사람인데 이 긴 사연을 쓸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난감을 사러 간 두 사람은 장난감 가게를 살 태세로 쇼핑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 제가 두 사람을 잡으러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전 이만 인사를 드리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의 지옥 같던 세월을 여기에 털어버렸으니 이제 저도 행복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두 남자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여러분도 제 걱정보단 앞날에 대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전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